안녕하세요. 수면 전문의 사사키 히토시입니다. 어젯밤은 잘 주무셨나요? 아니면 잠들려고 해도 천장만 바라보고 시계 초침 소리가 묘하게 신경 쓰여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밤을 보내셨나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 깨어있는 그 고요함 속의 고독감, 저도 한때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제 없이는 3시간 이상 잠들 수 없었고, 때로는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75세가 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에 잠 못 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양질의 수면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험에 공감하신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잠드는 밤이 외로워 침대의 넓이가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관절통이 심해 밤중에 여러 번 깨어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잠이 오지 않아 이불 속에서 2시간 동안 눈만 뜨고 있습니다. 낮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손주들과 놀 기운도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고 취미조차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인생,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에는 비싼 약도, 몸에 부담이 되는 수술도, 거창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엌에 있는 단 2가지 재료뿐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족에게도 폐를 끼치고 일상의 의욕을 잃고 항상 두통과 눈의 피로에 시달렸던 저였지만 이 방법 덕분에 드디어 인생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영상이 당신의 수면과 건강 수명, 그리고 평온한 노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한 숟가락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병원에는 매일같이 잠 못 잔다고 호소하는 고령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자신이 14년 동안의 불면증을 극복하면서 실제로 구원받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3시간밖에 잠들지 못했고 그것도 얕은 잠이었으며 심지어 수면제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나이 탓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시도해본 꿀과 소금 한 숟가락의 방법, 그 단 한 숟가락이 저의 수면을, 그리고 인생을 근본부터 바꿔주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지 3일째 밤, 저는 14년 만에 약 없이 6시간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 후에는 8시간 연속 수면, 그리고 2주일 후에는 밤중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인 저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 방법을 많은 환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요시나 세이치 씨, 10년 이상 밤마다 숨쉬기 힘들어 여러 번 깨어났다고 합니다. 매일 밤이 무서웠다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고 말했던 요시다 씨는 이 방법을 3주 동안 계속한 결과 숨막힘이 절반으로 줄었고 2개월 후에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숨막힘 없는 밤이 이렇게 편안하다니. 게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10년 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요시다 씨의 표정은 정말 밝았습니다. 아니면 79세의 사토 요이치 씨. 밤중에 여러 번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했습니다. 수면 검사에서도 깊은 잠이 부족하다고 진단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단 일주일만 실천했는데 다음 진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을 뜨니 벌써 아침 7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계속되니 믿을 수밖에 없네요. 낮에도 졸리지 않고 손떨림도 줄었습니다. 손주들과 놀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76세의 가와시마 미요코 씨.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면서 불안감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약을 먹어도 중간에 깨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후 그녀는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밤이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개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령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나카노 마리 씨는 이 방법을 30명의 입소자에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4주 후에는 수면제 사용량이 평균 60%나 감소했고 22명이 이전보다 훨씬 잘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야간 화장실 횟수도 줄고 낮 활동도 활기찬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숟가락의 변화, 언뜻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40년, 그리고 불면증 환자로서 14년을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자연의 힘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A 조합이 그런 효과를 내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방법에 필요한 것은 단 2가지 자연 재료, 천연꿀과 천연소금입니다. 이 2가지를 미지근한 물에 섞어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정말 잠들 수 있을까?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수면학회에서도 이런 방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몸으로 체험했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있게 이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에 대해입니다. 꿀은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당분은 뇌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뇌는 정보 정리와 복구를 하는데 이때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꿀의 당분은 천천히 흡수되어 야간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적당한 당분을 섭취하면 뇌의 각성세포 활동이 억제되고 반대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꿀은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끌어주는 스위치입니다. 다음으로 소금에 대해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연소금에 함유된 미네랄,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체내 미네랄 흡수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취침 전에 소량의 천연소금을 섭취하면 체내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소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밤, 과도한 코르티솔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소금을 잘 사용하면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과 소금의 조합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 이 2가지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GABA의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GABA는 진정작용이 있는 물질로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여 심신을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수면제도 사실 이 GABA의 작용을 강화하여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꿀과 소금을 사용한 이 방법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GABA를 촉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는 잠을 가능하게 하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꿀이 가진 항염증 작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성염증이나 통증은 잠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꿀은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힘이 있어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꿀과 소금, 이 단순한 조합이 마치 마법처럼, 그러나 과학에 기반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잠에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다음으로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준비물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먼저,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고 순도가 높은 천연꿀,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소금, 가능하다면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나 자연해염 등 정제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것들을 컵 한 잔에 미지근한 물에 녹여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고 손으로 만져서 딱 좋다고 느껴지는 체온에 가까운 물이 이상적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컵에 미지근한 물을 붓고 꿀을 티스푼으로 1스푼, 거기에 천연소금을 아주 조금, 4분의 1스푼, 즉 한 꼬집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것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뿐입니다. 복잡한 과정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도록 하세요. 그보다 너무 이르면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주 동안 매일 밤 계속해보세요. 이 기간 동안 몸은 점차 새로운 리듬을 학습하고 정돈될 것입니다. 2주가 지나 효과를 실감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의 페이스로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자신도 지금은 일주일에 3회 정도 이 습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인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답은 네,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입니다. 사용하는 양은 아주 적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중증 고혈압 환자나 걱정이 있는 분은 소금의 양을 더 줄이거나 주치의와 상담한 후 시작해주세요. 당뇨병인데도 꿀을 섭취해도 되나요? 이 경우에는 천연꿀 대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천연감미료, 예를 들어 스테비아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처음 2주 동안은 가능한 한 매일 밥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몸 상태나 리듬에 맞춰 일주일에 몇 번의 페이스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바로 효과를 느끼는 분도 있고 시간을 들여 천천히 변화가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계속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다른 개선점과 함께 조정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전혀 없어 안심하고 시도할 수 있는 자연요법입니다. 단, 마신 직후에 많은 물을 마시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수분은 필요 없습니다. 꿀과 소금의 품질에도 가능한 한 신경 써보세요. 시판되는 꿀 중에는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나 영양이 손실된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꿀이나 유기농 인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 그것이 바로 이 한 숟가락의 기적입니다. 저 자신도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도 30분 전의 작은 노력으로 그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그럼 모처럼의 숟가락의 기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기기들에서 방출되는 푸른 빛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본래 밤에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할 멜라토닌이라는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블루라이트가 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과 소금을 마셔봤는데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밤 11시 이후에는 태블릿을 보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책을 읽었더니 신기하게도 잠이 잘 오게 되었어요. 라고.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기 어려운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에 내장된 야간 모드를 설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리듬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졌을 때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기본입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가능한 한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시차 적응처럼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내려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행합니다. 그러므로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소음과 빛을 가능한 한 차단하도록 합시다. 암막 커튼이나 안대 활용도 추천합니다. 또한 매트리스나 베개가 오래되었거나 몸에 맞지 않게 된 것은 없습니까? 매일 밤 몇 시간 동안 몸을 맡기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수면 투자를 재검토해보세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식사도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는 이장이 계속 작동하여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가볍게 하고 식사 후에는 꿀과 소금 음료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참고로 어떤 환자분은 저녁에는 항상 기름진 반찬을 먹었지만 밤에는 가볍게 하고 꿀과 소금만으로 잠자리에 들었더니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어깨나 허리, 목 등에 가벼운 긴장이 남아있으면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해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 간단한 동작으로도 괜찮습니다. 몸을 이완시킨 후 잠자리에 들면 놀랍도록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10초 유지, 옆으로 누워 양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넘기기, 어깨를 앞뒤로 돌리며 호흡을 가다듬기, 이러한 스트레칭을 꿀과 소금 음료를 마시기 직전에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수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순서로 매일 밤잠을 향한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뇌와 몸은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샤워를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고 꿀과 소금 음료를 마시고 명상이나 독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기뻤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눈을 감는 것. 이러한 루틴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뇌와 몸은 안심하고 잠으로 몸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귀찮다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40년, 그리고 저 자신의 14년에 걸친 불면증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이 한 숟가락의 기적과 정돈된 생활습관의 조합이야말로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면 처방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꿀과 소금 방법과 양질의 수면 습관의 조합, 이 노력을 통해 실제로 인생이 크게 바뀐 분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82세의 카미야 요시오 씨입니다. 10년 동안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에도 시달리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카미야 씨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말수도 적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꿀과 소금 방법을 3주 정도 시도하신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에 오신 카미야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제 발로 바다에 가서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그 고요함, 파도 소리,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카미야 씨는 모든 약을 끊고 일주일에 3번은 낚시를 가고
때로는 동네 탁구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본 아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옛날처럼 건강하고 엄마와 노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힘이 납니다. 이 한 숟가락이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치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76세의 치바준코 씨입니다. 그녀는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밤이 되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몇 년 동안 진통제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통증이 완화되는 날도 있었지만 전혀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치바 씨도 꿀과 소금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고 동시에 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통증과 함께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관절도 예전만큼 굳어있지 않아요. 밤에 푹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인생이 밝아질 줄은 몰랐어요. 치바 씨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근처 노인 요가 교실에 다닐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서 낮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서 밤에 다시 푹 잘 수 있게 되는 말 그대로 좋은 순환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의료 고문을 맡고 있는 도쿄도 내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이 방법을 도입한 결과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수면제 양이 62%나 감소했고 야간 간호사 호출도 40% 줄었으며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입소자들의 낮 활동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낮에도 멍하니 TV만 바라보던 분들이 지금은 노래교실이나 회화, 체조 등의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성분은 30년 만에 붓을 들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푹 자면 낮이 즐겁고 낮이 충실하면 밤에 다시 푹 잘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이 바뀌면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중장년층, 고령 세대에게 양질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 그리고 매일의 생활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14년간 불면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벗어나 지금은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테니스를 치고 독서를 하고 또 의학 서적을 쓰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단 한 스푼과 약간의 습관이 어떤 분의 인생에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 한 티스푼, 천연소금 아주 조금을 미지근한 물에 녹여 잠들기 30분 전에 조용히 입에 머금으세요. 그 후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기뻤던 일이나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마음속으로 3가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수면 의식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 밤 어제와는 다른 깊고 따뜻한 잠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희망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고령자분들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성껏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나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되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란에 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좋은 잠과 좋은 인생을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